그날 왜 안 나왔어요? 진통제로도 멈출 수 없었던 40년의 질문이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국립병원의 위장암 병동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와 가끔씩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이곳의 시간을 알려줄 뿐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3인실의 창가 침대에는 김연옥이 누워 있었습니다. 연옥은 올해 69살이었습니다. 한때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당당했던 교사였지만 지금은 말기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독 높아 보이는 오후였습니다. 연옥 선생님,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와 식판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미음 한 그릇과 작은 반찬 몇 개가 전부였지만 연옥에게는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위에서 음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연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그래도 한 숟가락이라도 넘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음을 떠올렸죠. 하지만 입에 넣자마자 속에서 거부감이 밀려왔습니다. 연옥은 급하게 옆에 있던 그릇에 토해냈습니다. 몇 번째인지 세기도 힘들 정도로 반복되는 일이었죠.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도 많이 힘드시죠? 연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베개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끝이 가까운 모양이지.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는 면회 온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건너편 침대의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연옥만이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연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민이었죠. 엄마 어떠세요? 오늘은 조금 나아지셨어요? 응,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연옥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지민은 엄마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약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저녁에 갈게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다, 괜찮어. 너 일하는데 자꾸 병원만 오면 안 되잖니. 전화를 끊고 나서 연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 견디기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죠. 특히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병동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연옥은 진통제 덕분에 조금 나아진 상태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병원 앞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사로 일하던 시절, 아이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 딸 지민을 키우며 보낸 바쁘지만 행복했던 날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연옥은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갈 줄은 몰랐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병동은 더욱 정적에 쌓였습니다. 가끔씩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나 다른 병실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소음들만이 연옥의 긴 밤을 함께했죠. 주사기로 투여되는 진통제는 몸의 아픔은 달래주었지만 마음의 외로움까지는 치료해주지 못했습니다. 연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새로 오신다는 주치의 선생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의사, 또 다른 진료, 그저 환자로서 대해질 뿐인 관계.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외롭게 느껴졌죠. 하지만 연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만날 그 사람이 자신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옥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새벽 내내 뒤척였던 탓이었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병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옥 선생님, 주무시다가 깨셨어요? 밤 근무를 마치고 있던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세주치의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아, 네. 윤태섭 선생님이세요. 위장외과 전문이시고 특히 말기암 환자 케어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섭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은 것 같았지만 그저 흔한 이름이려니 생각했죠.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기력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오전 9시쯤 병동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각 병실마다 의료진들이 회진을 돌고 있었고 연옥이 있는 3인실에도 곧 차례가 올 것 같았어요. 연옥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선생님들 오시네요. 옆 침대 환자가 복도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옥도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 몇 명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차트를 들고 앞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간호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연옥 선생님, 새로 배정된 주치의 윤태섭 선생님이 인사드리러 오셨어요. 그 순간 연옥의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연옥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윤태섭, 40년 전 대학생 시절 연옥의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이었죠. 태섭도 연옥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옆에 있던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듯 태섭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섭은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연옥의 침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연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으로 충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연옥 선생님. 저는 새로 배정된 주치의 윤태섭입니다. 태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옥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섭 씨, 연옥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태섭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연옥?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그때의 감정이 남아 있었죠. 다른 의료진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태섭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님, 혹시 환자분과 아시는 사이신가요? 태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40년 전 연인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오래전에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연옥은 태섭의 대답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반가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태섭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섭은 차트를 펼치며 연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말기 위암, 전이 소견, 예후 불량. 의학적 소견들이 차갑게 적혀 있었지만 태섭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현재 상태는 어떠세요? 식사는 하고 계시고요? 잘 넘어가지 않아요. 토하게 되고. 연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태섭은 그 속에서 옛날의 연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목소리 말이에요. 통증은 어떠세요? 진통제 효과는 충분한가요? 밤에 좀 심해져요. 하지만 견딜만 해요. 태섭은 연옥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맥박을 재고 복부를 촉진하고 호흡음을 확인했죠.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40년 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단 현재 치료 방향을 유지하면서 영양 상태 개선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은 이 상황이 어색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회진이 끝나고 의료진들이 나간 후 연옥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태섭을 다시 만나다니,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연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오후가 되자 태섭은 다시 연옥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했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 후 들어가자 연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병마와 싸우느라 많이 야윈 모습이 태섭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연옥이 고개를 돌려 태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받았던 충격이 가라앉은 후 이제는 조금 더 침착해진 상태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태섭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태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옥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40년이 넘었나요? 41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태섭의 대답에 연옥은 놀랐습니다. 그가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태섭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옥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연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한때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 태섭에게 이런 병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미안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야말로 의사로서 만나게 되어서. 태섭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첫사랑을 환자로 만나게 된 상황이 어색하기도 하고 동시에 운명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정말 불편하시면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드릴게요.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연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젠 그냥 사람으로 대해줘요. 그게 저한테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연옥의 말에 태섭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지막 선물이라는 표현이 그녀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연옥 씨, 편하게 연옥이라고 불러주세요. 예전처럼. 태섭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연옥이. 그럼 저도 태섭이라고 불러주세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를 넘어서 옛날의 연인이었던 두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태섭 씨는 결혼하셨나요? 연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금했지만 차마 묻기 어려웠던 질문이었어요. 했었어요. 하지만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암으로요. 태섭의 대답에 연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연옥이는 어떠세요? 결혼은 하셨고요? 네, 했어요. 그리고 딸도 하나 있고요. 남편은 15년 전에 사고로 먼저 갔어요.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자녀분이 많이 걱정하시겠어요. 지민이라고 해요. 35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저 때문에 신경 쓰느라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미안해요. 연옥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섭은 그런 연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좋은 딸을 두셨네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런 거겠죠. 태섭 씨도 자녀가 있으세요? 아니요. 아내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외롭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태섭의 말에 연옥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거든요. 저희 둘 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네요. 그러게요.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태섭 씨, 저 정말 많이 아파요? 연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의학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태섭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의사로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하지만 옛 연인으로서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옥은 태섭의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요. 거짓말하지 않아서. 저도 알고 있어요, 제 상태를.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태섭의 진심 어린 말에 연옥은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자신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이상하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운명인가 봐요. 태섭의 대답에 연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올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태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밤에 아프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태섭 씨. 태섭이 나간 후 연옥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연옥은 심한 복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위암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병동은 고요했죠. 연옥은 배를 움켜쥐며 신음을 억눌렀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통증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어요. 곧 당직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연옥 선생님, 어떻게 되셨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간호사는 연옥의 상태를 확인하고 당직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당직 의사는 젊은 인턴이었고 연옥의 복잡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드려 볼게요. 간호사가 태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태섭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연옥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상태가 어떠세요? 태섭이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연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옥은 창백한 얼굴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태섭 씨, 이런 시간에 와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주치의인데요. 태섭은 연옥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복부 촉진을 하고 혈압과 맥박을 재어보았죠. 위암이 더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를 좀 더 강하게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염증 수치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태섭은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진통제를 투여하도록 했습니다. 연옥은 서서히 약효가 나타나면서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살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픈데 혼자 있게 둘 수는 없죠. 태섭은 연옥 옆에 앉아 그녀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진통제 효과로 통증이 가라앉자 연옥은 오히려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약물의 영향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거든요. 태섭 씨, 네, 말씀하세요. 그날 왜 안 나왔어요? 연옥의 질문에 태섭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40년 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날 말이에요. 그날이요? 대학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질문으로 살았어요. 연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아물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태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연옥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준비했던 반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말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극. 그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태섭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뛰어갔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연옥은 태섭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장례 치르고 널 찾았을 땐 넌 이미 떠났더라. 뭐라고요? 너희 하숙집에 갔는데 며칠 전에 짐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연옥은 그제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당신이 절 버린 줄 알았어요. 연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날 버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설명도 해주지 않아서 그냥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간 거였어요. 연옥아, 태섭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내가 그날 못 나간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 너는 이미 떠났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저도 왜 안 나오시는지 이유를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상처받은 채로 도망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이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그 세월이 더욱 아깝게 느껴졌어요. 우리 참 바보 같았네요. 연옥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어요.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서로를 미워하면서 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연옥의 말에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옥아, 나는 그 후로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저도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도 가끔씩 당신 생각이 났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40년의 오해가 풀렸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컸어요. 하필이면 병원에서 만나네요. 당신답네요. 연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섭도 따라 웃었어요.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도 당신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잖아요. 정말 의사가 됐네요. 너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선생님이 됐고.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잠시나마 아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태섭 씨, 이제 진짜 괜찮아요. 들어가서 쉬세요. 정말 괜찮아요? 네,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태섭은 연옥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열은 없었어요. 그럼 내일 또 뵐게요. 밤에 또 아프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태섭 씨. 태섭이 나간 후 연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이 풀렸으니까요. 비록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연옥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음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대부분의 영양은 정맥 주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었어요. 태섭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옥을 찾아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떠세요? 태섭이 들어오자 연옥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태섭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태섭은 연옥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맥박이 약해졌고 호흡도 얕아졌어요. 검사 결과도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연옥이 오늘 딸분이 오신다고 하셨죠? 네, 지민이가 점심때 온다고 했어요. 요즘 너무 자주 와서 미안해요. 연옥은 딸 지민이 자신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만 다니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그런 연옥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지민 씨도 어머니가 걱정되실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민이 도착했습니다. 35살의 지민은 연옥을 많이 닮았지만 요즘 들어 걱정으로 인해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괜찮다, 괜찮아. 연옥은 딸 앞에서는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태섭이 회진을 마치고 병실을 나가려던 중 지민이 복도에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병실에서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민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 상태가 어떤가요? 태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사로서 정확한 상황을 알려드려야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잃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은 태섭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가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세요. 요즘 들어서 조금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태섭은 지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잘 돌보겠습니다. 혹시 엄마와 예전에 아시는 사이셨나요? 엄마가 가끔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특별해 보여서요. 지민의 질문에 태섭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오래전에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렇구나. 엄마가 외로우셨을 텐데 아는 분이 돌봐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날 오후 연옥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급히 검사를 해본 결과 소화관 출혈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태섭은 다른 의료진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전신 상태가 너무 약해서 마취를 견디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출혈을 멈추도록 노력해 봐야죠.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호스피스 병동으로의 전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끝까지 자신이 돌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 돌보겠습니다. 태섭 선생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니에요. 끝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태섭의 강한 의지에 다른 의료진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아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연옥의 상태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출혈이 계속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태섭은 밤새 연옥 곁을 지켰습니다. 태섭 씨, 이렇게 밤새 있으면 안 돼요. 연옥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태섭은 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태섭 씨, 고마워요. 이렇게 끝까지 돌봐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연옥은 태섭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 도시락 먹었을 때 내 인생이 시작된 줄 알았어요. 태섭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연옥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도시락. 연옥이 맛있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 나도 기억해요. 내가 정말 맛있게 먹어줘서 기뻤어. 이제 마지막도 당신이 있어주니 나쁘지 않네요. 연옥의 말에 태섭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연옥아, 아직 포기하지 마. 아니에요. 저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까. 새벽이 되자 연옥의 호흡이 더욱 얕아졌습니다. 태섭은 간호사에게 지민에게 연락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을 함께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지민이 급히 달려왔을 때 연옥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지민이 연옥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옥은 힘겹게 눈을 뜨고 딸을 바라보았어요. 지민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아직 안 돼요. 더 있어 주세요. 하지만 연옥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했지만 의학의 한계를 느꼈어요. 지민 씨, 어머니 곁에 계세요. 태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옥은 마지막 힘을 내어 태섭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섭 씨, 고마웠어요. 정말로. 태섭은 연옥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연옥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연옥은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은 깊은 정적에 쌓였어요. 연옥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오래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2층 집은 연옥이 교사로 일하며 혼자 산 공간이었습니다. 곳곳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엄마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간직하고 계셨구나. 지민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오래된 교과서들, 학생들이 보낸 편지들, 그리고 지민의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옷장 위쪽 선반을 정리하던 중 지민은 낡은 신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민은 호기심을 가지고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 사람. 지민은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잠시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주치의였던 윤태섭 선생님과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지민은 더 놀란 표정으로 다른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어머니와 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상자 밑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연옥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발신인은 태섭이었어요. 태섭, 윤태섭 선생님? 지민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40년 전에 쓰인 것으로 보였어요. 사랑하는 연옥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손이 떨린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글로 먼저 전하게 되어 미안하다. 오늘 카페에서 만나서 직접 말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가야 했다. 연옥아, 나와 결혼해 주겠니?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너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내가 선생님이 되는 꿈도 응원하고 싶고 우리 함께 서로의 꿈을 이루어가자.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의 모습이 그려진다. 아마 놀라고 있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너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사랑한다, 연옥아. 태섭이. 지민은 편지를 읽고 나서 크게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윤태섭 선생님이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럼 윤 선생님이 엄마의 첫사랑이셨구나. 지민은 왜 이 편지가 어머니의 손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편지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사람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어요. 연옥이가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의대생이라고 하지만 집안 형편도 어렵고 연옥이에게는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것이다. 이 편지는 주지 말아야겠다. 마이너스 고모. 지민은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고모가 이 편지를 가로채서 숨겨두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태섭의 프로포즈를 받지 못한 채로 오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어머나, 이런 일이.
지민은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상처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오해로 인해 헤어졌던 두 사람. 그리고 40년 후에 병원에서 다시 만났던 운명적인 이야기. 지민은 즉시 태섭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실 때 뵐 수 있을까요?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1시간 후 태섭이 연옥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민은 그에게 사진들과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이게 내가 쓴 편지. 태섭은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전에 쓴 자신의 글씨를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연옥이가 이 편지를 받지 못했구나. 고모분이 숨기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선생님이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몰랐던 거예요. 태섭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걸 놓치고 살았네요. 지민도 태섭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마 엄마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을 거예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옥과의 마지막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연옥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민 씨도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네요. 선생님, 이 편지 가져가세요. 엄마가 받았어야 할 편지니까요. 태섭은 편지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되돌아온 자신의 마음이었거든요. 연옥의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병원에서의 하루하루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새로운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다. 놀랍게도 태섭이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정말 운명 같다. 태섭 씨와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의 오해가 풀렸다. 서로를 미워하며 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몸은 점점 아프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지고 있다. 태섭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 지민은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을 발견했어요. 내 삶은 위암으로 끝났지만 마음은 다시 봄을 살았다. 태섭 씨 덕분에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한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지민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지민은 태섭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엄마 일기를 읽어보니까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민 씨, 저야말로 연옥이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태섭은 지민을 만나 연옥의 일기장을 전해받았습니다. 연옥이 자신에 대해 써놓은 글들을 읽으며 태섭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연옥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마지막에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선생님을 만나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아요. 태섭은 일기장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연옥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거든요. 지민 씨, 저도 어머니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어요.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몇 달이 지난 후 태섭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진료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연옥과의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거든요. 태섭은 병원 내에 말기암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태섭 선생님, 좋은 아이디어네요. 환자 가족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병원장은 태섭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마지막 시간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태섭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태섭은 말기암 환자의 가족들과 만나 상담을 진행했어요. 의학적 설명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로와 격려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파하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환자분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태섭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연옥과의 시간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석 달 후 지민이 태섭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연옥이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어요.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른 분들도 도와주시니까요. 지민은 태섭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저도 엄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태섭의 상담 프로그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말기암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태섭은 이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연옥을 떠올렸습니다. 연옥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1년이 지난 봄날, 태섭은 연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연옥아, 나왔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태섭은 연옥의 묘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덕분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 너와 함께 못한 삶을 이제 남은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연옥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사랑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태섭은 연옥에게 가져온 편지를 묘비 옆에 놓았습니다. 40년 전에 쓴 그 편지였어요. 이제야 내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어. 늦었지만 받아줄래? 그날 이후 태섭은 더욱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임했습니다. 연옥과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되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올 때마다 태섭은 연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따뜻한 기적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짧았지만 그들의 재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